안녕하세요. 제가 40대 여자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모두 똑똑한 유전자를 타고 의사 집안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의사가 아닙니다. 또한 간호사도 아니에요. 그저 병원에서 일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의학 지식을 알고 있는 척하는지 웃김을 주시더라고요. 아버님 친정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의사를 소개해주겠다며 소개를 하려 했었는데 어머니는 서울의 병원 푸드코트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 결혼과 아이를 포기하고 나서 도와드렸어요. 가끔씩 필요하다면 나도 나가서 도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 남편은 유명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반복해서 자기 일을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가족 사업으로 확장시키면 어떨까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하여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함께 걸어가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어머니의 제안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았어요. 현재는 몇 군데의 병원에 입점해 있지만 기업들이 사원복지를 높이는 추세를 보니 확장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업에 대한 위험이 크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면서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망할 수도 있다며 구가 말씀하셨지만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회사 업무가 그리 바쁘지 않아서 주말이나 퇴근 후 시간을 내서 엄마 일을 도울 수도 있고 남편에게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하셨군요. 원래 남편이 돈에 대한 욕심이나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없어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한 후 다음 시댁 가족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하셨군요. 죄송하지만 그냥 회사에 다니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성격의 사람과 상의를 해봤더니 더 나은 것 같아서 지난번처럼 할 생각은 없다고 말씀하셨군요. 이 사람이면서도 아내와 상의한 후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그러자 사업을 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말씀하셨다는군요. 도와주실 수 있게 오빠가 더 똑똑한 사람일 때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이 해보라는 충고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로 확장하려고 하신다는 것이군요. 남편이 처음에 회사를 함께 확장하려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갑자기 그만둘 선언을 하자 모든 원망의 화살이 당신에게로 쏠렸을 테고 여자를 만나 남편이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추진하던 대기업 군식당 입점 소식을 듣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의 사업 안정성을 고려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 사업에 진입하셨다는군요.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의 역할도 컸을 것이며 병원 푸드코트 운영 경력을 가진 나의 회사는 공기업의 경매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얘기네요. 남편이 사업 계획을 제대로 발표하고 노력해서 성공한 것도 매우 기뻐할 일이고 이번 계약으로 상여금을 충분히 받으시는 것도 좋은 소식이군요. 결과적으로 남편의 발표가 잘 되었던 이 계획의 성과는 당신에게 큰 행운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데 오빠가 정말 잘하더라. 오빠랑 같이 하니까 우리 사업이 이제 날로 성장할 일만 남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오빠가 회사원보다 이런 사업하는 게 잘 맞아듣고 그냥 월급쟁이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언니는 같이 사는 사람 능력도 못 알아보고 남편 날개를 꺾을 생각을 했는지. 저는 가족끼리 사업을 한다니 걱정돼서 그런 거였죠. 이렇게 잘 되기만 하면 좋은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매출이 떨어지면 온 가족이 다 같이 힘들어지니까요. 됐다. 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날에도 비관적인 소리만 짓거리고 있어? 부정하게 왜 또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계속 그런 소리 할 거면 넌 그냥 집에나 가라. 시댁 회사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저 역시 기분 좋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반대로 불안한 마음도 커져갔어요. 근데 갑자기 전 세계 역병이 터지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음식을 먹는 곳에 인원수 제한이 생기면서 식당 수용 인원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의 상태는 더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입원한 환자들의 보호자나 병문안에 온 사람들이 주로 찾아와서 식사를 하곤 했는데 병문안 자체를 제한하는 곳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곳은 일반 식당이랑 다르게 큰 기업에 입점한 것이라서 타격이 컸어요. 가 되어도 임시로 휴업을 할 수 없었고 약속한 시간에는 문을 열어야 됐죠. 인건비를 인건비대로, 입점 수수료는 또 그만큼 내고 있는데 매출이 갑자기 급감하다 보니 마이너스가 심해졌어요.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입점은 내야 되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족들이 총동원되어 음식점에서 일하게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식당 아줌마들은 일을 하는데 돈도 받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제 자신이 참 고되었었어요. 하지만 딱히 일이 힘들진 않았어요. 아예 손님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이죠. 한참 금전적으로 온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일 큰 병원에 입점해 있던 가게 계약 만료 시기가 돼 있었어요. 근데 시댁 식구들은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제가 볼 때 그냥 제약하지 않고 나오는 게 이득인 것 같아요. 역병이 언제 잠잠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게다가 병원 측에서 장사가 잘 안 되는데도 입점 비용이나 다른 수수료를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안 된다. 지금 잠시 장사가 안 된다고 한 번 자리를 빼고 나오면 다시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힘들어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우리한테 훨씬 도움이 된다. 하지만 여기가 마이너스가 제일 심하잖아요. 여기랑 재계약하면 마이너스 금액을 고스란히 떠게 되는 건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어떻게든 버텨야지. 지금처럼 장사가 안 되는 시기에도 우리 자리 넘보는 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리고 다른 곳에 입점 계약 다 낼 때도 병원에서 장사하다 거 자체도 플러스 점수가 되거든. 손해를 메꾸려면 차라리 다른 곳에서 자리를 빼는 게 낫다. 가게를 뺄 수도 있었지만 한 번 자리를 빼고 나오면 다시 들어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서라도 재계약을 해서 장사를 계속해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렸지만 하는 수 없이 제일 큰 손해를 끼치고 있던 병원과의 재계약을 다시 하게 됐어요. 형편이 이렇다 보니 남편은 일 끝나고 밤에 투자까지 뛰면서 생활비를 벌어왔고 저나 다른 시댁 식구들 모두 모아놓은 돈을 까먹으며 겨우 생활하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도래하는 다른 입점 업체들의 계약을 하나씩 포기하게 됐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때 역병이 점차 괜찮아지면 이전보다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이 바빠져서 일손이 부족해지니 시작했지만 가족들은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당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간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되었죠. 평소 건강하시던 엄마여서 저에게 그 소식은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엄마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 식당에서 일을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친정엄마가 아프시다고 해서요? 제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실 때 함께 다녀야 할 것 같아요. 게다가 집에 혼자 계시니 제가 식사나 청소도 챙겨드려야 되고요. 다 나은 아프시다는 얘기를 남편한테 전해 들었다. 왜 하필 지금 간암 사기를 진단받으신 거라니. 딱 역병이 수그러들면서 일이 바빠지는 이 시기에 지금 일손이 딸리는 상태라서 내가 계속 일을 도와줘야겠어.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어머니, 다행히 매출이 오르고 있으니 정바빠서 일손이 부족하면 사람 한 명 더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돈보다도 친정 엄마가 더 중요해요. 초기도 아니고 간암 사기라며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그냥 어디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 되잖아. 대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내가 스케줄에서 빼줘. 그때 간병도 해드리고 다른 날에는 간병이 쓰도록 해. 그게 돈도 더 절약되는 길이야. 내가 일을 오래 해서 일을 잘하는데 사람 새로 뽑으면 교육시키고 옆에서 챙겨줘야 돼서 더 번거로워.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 수술 날짜도 잡았고 이후를 계속 치료받을 거예요. 아직 치료 시작도 안 한 사람한테 그런 막말은 좀 어처구니 없네요. 그날 저는 격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편과 시누이 아지 시어머니가 편에 들면서 저에게 병간호하지 말고 일해야 된다고 다그치더니 이후로도 계속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저에게 푸드코트를 도와 다달라고 했지만 저는 안 됩니다. 다 했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의 병간호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입원해 계셨을 때는 옆에서 24시간 내내 붙어 있었고, 퇴원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받으러 다니실 때도 항상 제가 모셔 다녔어요. 근데 마침 친정엄마가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는 병원이 시어머니가 입점해 계신 병원이었고,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는 늘 거기서 꼭 식사를 했죠. 제가 자의적으로 간 건 아니었어요. 너 오늘 병원에 항암 치료 받으러 오는 날이지? 오늘은 예약을 몇 시에 했어? 오늘 병원 가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10시쯤에 항암 치료 받기로 했어요. 당연히 사도 나은 병원 가시는데? 남편한테 물어서 내가 미리 체크했지만 우리 식당에 와서 먹고 가라. 알겠지? 제가 친정엄마와 병원에 가는 날을 귀신같이 아시고는 전날이나 당일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해서 꼭 자기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가라고 단단히 말씀하셨어요. 가끔 치료가 예정보다 늦으면 친정엄마를 모아 병원까지 찾아와서 푸드코트로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병원에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항상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식사를 하러 가면 꼭 둘 중 한 명이 나와서 저희 모녀가 식사를 하는 내내 옆자리에 앉아들 들었어요. 사은 요즘에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되셨다고 합니다. 오래 먹어서 그럴 거라고 하면서 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네, 의사 말이 수술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항암 치료의 효과가 다른 환자들에 비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연세가 있으시고 원래 몸이 허약한 체질이라서 체력 관리를 더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 그것은 참 다행인 소식이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병원비가 얼마인지 궁금했어요.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았어요. 치료받은 것들을 모두 받고 약도 지난번과 같이 받았고요. 그러니 병원비도 이전과 같죠. 시어머니는 방금까지 힘든 치료를 받으셔서 기운이 없는 친정엄마에게 귀찮게 이것저것 물으셨어요. 친정엄마는 대답할 기운도 없으셨기 때문에 저가 대신 대답을 했고요. 얼핏 들으면 친정엄마의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질문 같아 보였지만 본질은 늘 돈이었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나왔냐 이런 식으로 말을 맞추셨죠. 근데 그날은 도가 지나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럼 치료는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니 치료에 대해서 의사가 다른 얘기는 없었어. 뭐 치료하는 기간을 늘린다던가 방식을 바꾼다던가 그런 거 말이야. 글쎄요. 예후가 좋다는 말씀만 하셨고 다른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나마 예후가 좋다고 하지만 아직 병원비가 줄지 않은 모양이니까 보험금 받은 건 거의 다 쓰지 않았어. 사돈어른 재산으로 남은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맞아. 벌써 남을래 우리 아들 돈 거에 쓰는 건 아니지. 사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모아둔 재산이 있어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평온 다닐 수 있어요. 그래도 모르죠. 이렇게 치료가 길어지면 언젠간 가지고 계신 돈도 떨어질 텐데. 그럼 하나뿐인 자식이 돈을 대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따님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니까 남편 버는 돈에서 빼다 줄 텐데요. 아픈 친정 엄마 앞에서 대놓고 병원비 낼 수 있냐면서 말하는 건 물론이고. 돈이 아무리 없어도 자기 아들 돈은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어머니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건지 알겠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보험금 받은 게 많이 남아서 치료비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런 게 궁금하시면 저를 따로 불러내서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에 돈이 있는지 나는 어떻게 알아? 돈 있으면 자식한테 돈 들킬까 봐 없는 척하고 돈 없으면 자식이 부모를 모른 척할까 봐 있는 척하는 게 부모다. 내가 잘 모를까 봐 직접 여쭤보는 거 아닌가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너무 짜증이 나서 친정엄마의 치료 일정을 남편에게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말을 안 하고 병원에 갔어요. 치료를 다 받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누가 제 차 앞을 막고 있는 거야? 자세히 확인해 보니
그 차는 시어머니의 자동차였어. 너 오늘 병원에서 치료받으러 오는 날이라고 말 안 했어? 제가 늘 어머니한테 스케줄 보고를 해야 돼요? 말 안 드리고 올 수도 있는 거죠? 나한테는 말을 안 해도 내 남편한테는 일러줘야 되지 않아. 내 남편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산도 날은 병원 가는 날 아직 안 정해진 것 같다고 하더라. 내가 마침 일하다가 화장실 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있어 쫓아갔다. 너더라. 너 일부러 남편한테 말 안 했지? 남편이 알면 나한테 말하니까 내가 매번 병원 박 어떤 카드로 긁었는지 영수증으로 확인하니까. 너 몰래 온 거 맞지? 오늘은 내 아들 카드로 돈 냈어. 머리털도 없고 치아도 없고. 모녀가 추하게 돈 없으면 돈 없다고 솔직히 말하고. 그리고 돈을 빌리던가 해야지. 뭐래? 쓰다니.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가 병원에 올 때마다 식당에 데려가서 음식을 먹이셔도 당연히 친정엄마 카드로 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엄마 아직 돈 많아요. 제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 그럼 영수증 좀 보여줘봐. 내 말은 믿을 수 없고 제가 아직 제 역사를 봐야겠다. 그건 제 카드로 살 때 이야기잖아. 친정엄마가 돈을 내는 건데 가격을 적을 필요도 없잖아. 이런 얘긴 필요 없어. 내가 돈을 내지 않았던 증거를 가져와 봐. 다시 병원에 가서 진료비 내역을 달라고 하면 되잖아. 지금 다시 병원에 가서 대기표를 뽑고 영수증 좀 받아오라고 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제가 다음 치료받을 때 이번에 돈 낸 내역까지 뽑아다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저랑 친정엄마 둘 다 배가 너무 고파서 안 되겠어요.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너 오늘은 우리 아들 카드로 사용한 거 맞지? 근데 나한테 들키니까 영수증 없다고 하는 거잖아. 나한테 욕 먹을까봐 무서워서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우셨어요. 저와 시어머니 차가 한 대 엉켜 있었는데 다른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뒤에서 클락션 소리가 울렸죠. 시어머니 성격의 돈으로 증거를 보여드리지 않는 이상 저를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친정엄마를 모셔서 병원에 들어가 카드로 적힌 수납을 다시 뽑아야 했어요. 증거를 들이밀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우리 아들 돈 쓴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왜 평소에 몰래 오는 거야? 다음부터는 꼭 치료받는 날을 남편에게 말하고 치료받는 날에 진료비 대금을 가져다가 확인받고 가라고. 알겠어. 그럼 이제 일하러 간다. 어머니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야? 저희 친정 엄마한테 사과를 하시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니 치료받고 힘드셔서 식사하고 쉬셔야 하는데 어머니가 한참 문 잡고 계셔서 친정 엄마가 힘들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고 가라. 차 타고 나가서 밥 먹으려면 시간도 걸릴 텐데 나가서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 사과 안 해도 돼. 대신 우리는 오늘 다른 곳에 가서 식사할게. 사실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이 별로 내 입맛에 안 맞아서예요. 저도 결국 참다가 하고 싶은 말을 했고 뒤도 안 돌아보고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이후에 시어머니가 매일 같이 전화를 걸었어요. 너 이번 주에 평소에 언제 예약했어? 제가 일일이 다 말해줘야 하나요? 남편이 돈 쓸까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면 제가 병원에 간 날 돈 쓴 거 영수증을 보여드릴 테니까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 내가 너랑 사돈 외할머니에게 식사 대접하라고 그러는 거지? 미리 예약을 해둬야 오면 바로 음식을 내어드릴 거야. 아니야, 특별히 사돈 너는 암 환자식으로 간도 심심하게 해드리려고.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지겨워서 제가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일부러 한 끼라도 팔아드리려고 들렸는데 이제 나름 장사도 다시 예전처럼 잘 되고 있으니 굳이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음식을 알아서 먹을 테니 사양할게요. 뭐라고? 시이가 뭐 늘이 밥상 처해주는데 맛없다 지이다. 그딴 소리가 나오냐?
맨날 나 그릇 밑바닥 보일 때까지 싹싹 긁어 먹더니 이제 와서 왜 딴소리야 딜부러 그런 거였어요. 조금이라도 남기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맛없다고 못 먹겠다고 음식을 남기는 것도 제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덜어먹은 거예요. 이제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대병 가는 날은 말 안 하고 치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시어머니 연락은 일절 받지? 남편이 시어머니처럼 절에 들들더군요. 요즘에도 여전히 장모님을 치료받으러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최근에는 왜 언제 가는지 말 안 하는 거죠? 그건 제가 알려드리면 어머니께 스케줄을 다 말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희 엄마가 장모님을 푸드코트로 대접하시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불만이세요? 전부터 계속 식사 함께 대접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치료비와 엄마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야 하잖아요. 오늘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물어보셔서 엄마가 불편해 하신다고 하셨다고요. 하늘문도 불어하신다는데 장님이 돈 내실 수 있는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죠? 그렇지만 엄마 치료비를 내는 것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는 것이며 그로 인해 바쁘단 이유로 내 사업 도와드리지 못하겠다. 이러니까 장모님의 치료비나 생활비를 나의 돈으로 내는 것은 아니고요. 병원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건데요? 제가 그 돈을 풀어올릴 수 없어서 도와드릴 수 없다고요. 정작 부족한 마이너스나 메우려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요. 생각보다 빨리 합의 이을 수 있었어요.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엄마 목숨을 말에 올리는 것이었고 이후 이혼으로 근처한 정신적으로 많이 나아졌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친정엄마 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에 대해 물어봤어요. 과거의 재산 분할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친정집이 부자임을 알 수 있었어요. 채 통화하신 게지요. 그동안 그렇게 못했습니다. 당신은 할머니에게 땅을 상속받은 적이 있나요? 이혼할 때 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산 분할할 때 우리 아들이 돈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일부러 돈을 주기 꺼려서 숨겼던 거니까요? 아니요. 우리 할머니는 가지고 계신 땅이 상당히 많았어요. 외할머니의 대대로 재산이 많아서 외동딸이신 할머니가 일을 다 하신 거죠. 하지만 암에 걸려 병원에 통원 치료하러 다니시면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아이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고 해요. 자기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심적으로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절반을 다니던 병원에 기부했어요. 그 금액이 워낙 커서 병원장이 감사를 표하게 되었죠. 그때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나서서 조용히 지내는 분이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으시다 하여 즐겁게 인터뷰에 응했고 자신의 얼굴이 신문에 실리는 것도 허락했어요. 그 신문은 병원에 빛을 주었고 전 시댁 가족들은 그 기사를 보고 놀라 저에게 전화까지 했어요. 제 할머니는 아직 저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기사를 보지 못했어요.